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산 센텀 종합병원 진료부장으로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바닥 통증,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기 쉽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고 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 앞쪽이 아파요. 발가락 끝으로 저려요. 자글자글해요. 화끈거려요. 껌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발바닥 앞부분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있는 경우 우리는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간신경종이 뭐냐면 발가락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과도하고 반복되는 자극에 팅팅 부어서 생기는 것인데요. 하이힐이나 좁은 신발들을 자주 신어서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신경이 압박이 되거나 오랜 시간 서 있고 자극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간신경종이 있으면 단계별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생활습관 및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볼이 넓은 신발 혹은 의료용 깔창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신경을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서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고 의료용 깔창을 통해서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면서 신경의 압력을 줄이게 해줍니다. 또한 집에서 푹신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족욕입니다.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더운 물에 10분, 찬물에 10분, 이거를 총 2사이클 해주시면 됩니다. 더운 물 10분, 찬물 10분, 더운 물 10분, 찬물 10분. 이렇게 하루 2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발바닥 앞부분이 뻣뻣하게 굳으면 증상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과 발바닥과 이어져 있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2단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초음파로 지간신경종을 확인한 이후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통해 부어있는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편안한 신발, 족욕, 스트레칭을 병행을 해주셔야 도움이 되므로 꼭 같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에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수술을 권장드립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한 번에 설 때, 뒤꿈치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으나 몇 발자국 좀 걷다 보면 통증이 또 좋아집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많이 써서 찢어지거나 유연하고 쫀득쫀득해서 자극이 강해야 되는 근막이 빳빳하게 굳어서 작은 자극에도 찢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딱딱한 구두, 작업화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족욕, 스트레칭, 의료용 깔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초기에는 이런 치료가 가능한데 중기로 병이 진행하게 되면 체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찢어지고 퉁퉁 부은 근막의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병이 진행하게 되면 수술로 손상된 족저근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병원을 내원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서 체충격파도 하고 비싼 주사 치료도 다 받았는데 소용이 없다고 1년 이상 고생하다가 발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보겠다고 해서 대구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니까 박스터 신경 증후군이라는 다른 질병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의 문제이지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염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 진단이 잘못되어서 한 1년을 고생하셨고 저한테 신경증후군 치료로 초음파로 주사 치료를 해드렸더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족저근막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형외과 학생들 중에서도 꼭 이제 발만 보시는 분들, 발을 전문으로 보는 족부 전문의들이 있으니까요. 발 전문, 족부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주외반증.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엄지발가락 관절 주변에 인대와 힘줄 사이 불균형으로 엄지발가락 끝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신발 앞부분이 좁은 이쁜 신발이나 높은 하이힐, 평발과 같은 발의 모양의 선천적인 변형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대개는 엄지발가락 관절 안쪽이 돌출이 되어서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치료 없이 방치해두면 더 많이 휘어지게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두 번째 발가락이 피부가 벗겨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고 발의 안쪽이 톡 튀어나온다. 그럼 무지외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리콘 타입의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발 모양을 잡아주거나 밴드 형태로 엄지발가락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품들이 무조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정 부분 증상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회복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데 내가 현재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 효과밖에 없으니까요. 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로 그 발 안쪽 휘어져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기능적으로 보행이나 생활이 불편한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네, 무지외반증 수술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술 어떻게 합니까? 회복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걸 물어보십니다. 기본적으로 뼈에다가 금을 내고 휘어져 있는 뼈를 이동을 시켜서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회복되는 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처럼 족부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미세 침습 수술입니다. 미세 침습 수술은 최소 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0.5cm 구멍 4개만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수술 이후에 바로 다음날 걸을 수 있고 회복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일주면은 충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님들께 1부에서는 무릎 통증, 2부에서는 목과 어깨 통증, 3부에서는 발 통증까지 제가 전문의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저런 통증으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간 해드린 해결 방법이나 스트레칭 등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아프시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센텀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